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레드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들로 가상의 적군을 만들어 토론을 해봤다는 겁니다. 레드팀 회의라는 복잡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결국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조차 열지 않고 이례적으로 같은 청에 있는 검사들끼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정도 회의 내용도 모두 비공개인데 이런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논의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수사팀의 논리를 검증한 겁니다. 수사팀을 제외하고 각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는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회의 내용은 물론 레드팀의 구성원과 회의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첨으로 외부 인사를 소집해 회의 결과까지 공개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건 처분 직전에 동료 검사들이 진행한 검증이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의문입니다. 수사팀 밖 검사들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모두 결재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후폭풍에 대비해 방어 논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 표결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 또 명태균 씨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가 친오빠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당이 요구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있을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증인 등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포함한 30명을 의결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 30명, 전 MBC 기자 장인수 등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실 총선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특히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모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하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풀입니까? 뒤끝 증인 채택,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만 국정감사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정감사 안 합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의결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운영위는 대통령이나 친인척이 수사 대상일 때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소위로 넘겼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가 연봉 3억 원이 넘는 연합자산관리, 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주기환 감사의 지원서를 살펴봤더니 분량은 560자 정도, 실무 경험은 전무했고 오타까지 있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는 지난 7월 연합자산관리, 유암코라는 준공기업의 상임검사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감사가 작성한 지원서입니다.
한쪽 자리로 약 560자 분량입니다. 이 중 절반은 유암코와 상임감사 업무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암코의 주요 사업인 기업 구조조정을 기업 구조정이라고 잘못 쓰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검찰에서 다양한 기업 사건을 담당했다거나 정당과 정부직에 근무하며 국정을 큰 틀에서 조망했다고 썼습니다. 주감사는 검찰에서 31년 넘게 일했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의힘을 거쳤습니다. 유암코 정관은 감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원서에 유암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한 설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감사가 작성한 2쪽짜리 이력서에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암코는 이런 주감사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 최적의 적임자라고 주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 보면 좌절할 정도 수준의 지원서를 갖고 연봉 3억짜리 감사 자리에 그렇게 쉽게 갔다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이에 대해 유암코는 주감사는 검찰 공직 생활과 대학 교수 등을 통해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감사는 지난 4월 총선에 도전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후순위 번호를 받자 사퇴했습니다. 사퇴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민생특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감사를 임명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민생특보는 공석인 가운데 주감사의 아들은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몰래 불법 촬영한 게 맞다며 그동안 부인해왔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황 씨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성범죄 촬영이랑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황 씨는 오늘 재판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곧바로 징역 4년에 취업 제한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황 씨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 측 변호인은 황 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며 다시 한번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겠다, 최대한 선처해주길 간절히 청한다고 직접 쓴 내용을 읽으며 울먹였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다른 피해자 측도 참석했는데 황 씨 측의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다 황 씨 측 대리인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 나 좀 봐줘 라는 거 외에는 그닥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할 확률 0%입니다. 전무하고요. 튀르키예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 씨 측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은 12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